결혼 자금, 부모님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자녀가 늦게 결혼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결혼 자체가 부모님의 은퇴 설계와 직접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30이 훌쩍 넘어서 결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직장을 그만뒀거나 퇴직을 앞둔 부모님들은 이제 나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갑자기 몇 억이 필요한 결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모아야 하고 그래도 집은 아파트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 결국 부모님의 지원이 필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원을 넘어 결혼 문화와 부동산 문화가 뒤얽힌 우리 사회 전반의 고민으로 확장됩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청년들은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결혼을 안 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탓에 부모님 세대가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안기면서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큰 과제나 부담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신혼부부의 약 74%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예비부부가 결혼을 하려면 아파트를 전세든 매매든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5억 9천만 원 안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산층 부모님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몇몇 분들은 서울은 애초에 너무 비싸니 경기도 아파트로 가자고 방향을 틀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평균 전세가도 약 3억 원을 넘나드는 정도이니 역시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 전세 자금을 자녀 스스로 모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장 생활 몇 년 만에 쉽사리 3억 5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해서 결혼 자금으로 2억, 3억이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결혼 비용을 대략 2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신혼집에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부모님 세대가 이미 나이가 들어 있고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둔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 전부를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는 순간 본인들의 은퇴 생활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더 곤란한 점은 자녀가 결혼하면서도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빌라에서 시작하면 왠지 시작부터 열등감이 들 것 같으니 좀 더 모아서 결혼하자라고 합의하는 커플이 늘어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상대방 집안이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는지도 은근히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집은 1억, 2억씩도 잘만 도와준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결혼 지원을 안 해주시나 하고 속상해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하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주어야 하나 하는 갈등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정부가 몇 가지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령 결혼 목적으로 증여했을 때 세금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결혼자금에 한해서 이전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증 여공제되었으나 이제는 최대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허용해 주어 부모가 자녀에게 좀 더 큰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자녀 커플에게 1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면 합계 3억 원 정도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부모가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기댈 데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뜻이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요즘 문화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정말로 결혼을 하려면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억도 채 모으지 못했더라도 월세 1천만 원, 보증금짜리 집에서 시작하고 작은 예식이나 간소한 혼수를 통해 기회를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이 이미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집 중 딱 마음에 드는 가능한 한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한다는 심리적 허들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려다 보니 결혼을 미루고 결국 부모님이 가진 돈에 한 번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실상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강력한 부모 지원이 있는 이들만이 일찍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라면 어떻게든 벌어서 도와줬겠지만 지금은 은퇴 시기가 코앞인데 하고 걱정을 거듭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자녀 결혼을 위해 본인이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이 부모님의 노후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우린 지원 못한다,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정서상 부모님은 자녀가 결혼할 때 그래도 집 한 채는 못 마련해줘도 전세금이라도 대주자는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부모 세대분들은 대개 자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큰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희생적 마음이 대물림되며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굳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부모의 재정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다수 부모가 모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도와야만 할까요? 물론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생활보다는 자녀의 앞날이 훨씬 소중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모은 예금이나 적금을 과감히 결혼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빚을 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또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모님 위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끝없이 부담이 커질 뿐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을 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시각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지원이 없어도, 혹은 아주 일부만 있어도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고 생활비를 아끼며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많은 부모 세대도 처음에는 작은 집 혹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훌륭히 자리 잡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 보니 나는 처음에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리도 큰 집만 찾아다닐까라는 엇갈림도 나타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 역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일반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굳이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보조 시스템을 넓히거나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는 살만한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는 식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부모님이 무리해서 큰 자금을 마련해주지 않아도 자녀 부부가 결혼 초기에 겪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찾아오는 시점도 자연스레 앞당겨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은 자녀가 성인으로서 사회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도 학자금 지원이다, 결혼자금 지원이다, 계속해서 손 벌려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결국 그것은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기대치입니다. 부모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자녀에게 우리는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하니 너희가 결혼자금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모든 걸 준비받고 결혼해야 한다는 바람을 조금 내려놓고 오롯이 스스로 일구는 결혼 생활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솔직히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원을 받되 그 이상은 직접 해결하겠다고 선을 긋거나 결혼 이후 맞벌이로
23년 모은 뒤 더 좋은 집으로 옮기자고 합의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삶이 고단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오히려 결혼 생활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갖추고 결혼하자와 결혼해서 함께 갖추자는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전자에 쏠리는 편입니다만 부모 세대의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점도 머지않아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서 부모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극도로 늦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결혼을 인생의 시작으로 보고 부족할 때 시작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문화가 절실해집니다. 부모님의 전 재산을 쓸어 담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결혼이라면 그 과정에서도 서로가 행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쌀 집을 마련해 줄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도울 부분은 조금이나마 돕되 나도 나의 노후와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충안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집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자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시작이 꼭 좋은 집 마련이라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함께 채워나가며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발판이 커져서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때쯤 부부가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훨씬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 과정을 보며 진정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자녀 결혼 비용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과 같은 결혼 문화에서는 부모님 세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자녀 세대 역시 현실을 감안해 집 마련이나 혼수 규모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은 함께 노력하며 채워 가자라는 공감대가 더 널리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너무 많이 퍼져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왜 안 도와줄까 하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비용을 둘러싼 부모 자녀 간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신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이 위로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